이전 영상들에서 7억을 손절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7억은 너무나 큰 돈이라 확정 손실 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손절을 치기로 한 그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내렸는지 선택의 기준이 선택의 결과값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곤 합니다.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는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. 이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. 잦은 선택에 따른 리스크들을 피하고자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그 선택의 결과값이 처음에는 한 달 생활비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제차 한 대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아파트 한 채 정도의 변동도 익숙한 구간까지 왔습니다. 각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감당해야 할 자산 변동의 무게가 비대해지는 시점에 이르면 단순히 멘탈이 강하다고 버틸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웁니다. 돈을 얼마 벌 수 있는지, 지금 손실이 얼마인지, 주변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? 이 선택을 안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? 이걸 제프 베조스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합니다. 예를 들어 지금 이걸 매도하지 않으면 혹은 매수하지 않으면 1년 뒤, 10년 뒤에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지, 시간이 지나면 계속 마음에 걸릴 선택인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지금의 나에게 계속 따져보는 겁니다.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.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. 그때 그 선택은 할 수밖에 없었다. 이 판단이 서면 손실이 나도 일상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.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걸림길에서도 이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를 가보겠다고 자퇴하고 노량진에서 공부했던 일이나 군대 제대하고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도전해 보던 거나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전업 투자자 해보겠다고 주식에 올인했던 것 등등 일반적이지 않고 리스크로 가득 찬 인생의 결정들이 꽤 많았음에도 지금 과거의 궤적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. 선택에는 항상 비용이 붙습니다.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손실들은 대부분 단기 비용입니다. 가장 큰 비용은 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라고 생각합니다. 실패나 손실에 따른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구가 가능하지만 안 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갈수록 쌓이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리스크가 커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미래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합니다. 투자도 결국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정답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틀려도 잘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